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비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란 거예요. 지금 미시간주에서 위스콘신에 이어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죠.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 국가주에서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미시간주의 퇴직연금 시스템이 ARK21 Shares의 ARKB 현물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66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것은요, 미시간 연금 기금 자산 관리 총액의 0.004%다. 이 뭡니까? 주 정부에서 이제는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 기관, 중개기관이 누구예요? ARK21 Shares의 ARKB 현물 비트코인 ETF, 이것도 누구예요? 어디랑 연관이 있어요? 리플이랑 연관이 있죠.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21 Shares CEO 2024년 7월 25일에 리플 현물 ETF 출시가 글로벌 비전의 일부에 불과하다. XRP에 굉장히 낙관적이다. 우리는 리플 현물 ETF를 출시시키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게요, 미국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올해 2024년 5월달부터 미국 위스콘신주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최초로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요, 블랙록이랑 그레스케일의 ETF를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입니다. 정부예요. 지금 2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iShares 블랙록의 비트코인에 1,446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이 그레스케일 비트코인에 865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저지시티 연금 기금에서 이것도 최근이에요. 7월 말인데 비트코인 ETF 투자로 위스콘신을 따라잡는다.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지시티가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대표 주 중에 한 군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미시간주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뭡니까? 현재 트럼프랑 미국은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달러로서는 전 세계 기축통화의 힘을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트렌드는 현재 탈중앙화 코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부에 통제받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미국도 혹시 모를, 그런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된다면 거기에 발맞춘 트렌드는 뭐다? 이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비트코인 매거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로버트 케네디 F 주니어.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전략적 예비 자산으로 비트코인 100만 개를 구매하도록 승인하는 계획, 비트코인 100만 개를 구매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요, 총 공급량은 2100만 개입니다. 여기서 100만 개를 가져간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수량의 이 4에서 5%를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몇 개입니까? 현재 미국은 대략 21만 개로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1% 남짓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위로 19만 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미국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까? 최근에 독일 정부에서요, 비트코인 전략을 매각했었어요. 이게 5만 개입니다. 5만 개. 그런데 이 5만 개를 투자할 때 자체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1억 원에서 7,700만 원까지 대략 23%가 빠졌는데요. 100만 개를 구입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100만 개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그 라이벌 국가인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현재 중국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요, 19만 4천 개로 미국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중국은요, 분명히 미국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를 시켰지만 왜 비트코인을 안 팔고 있을까? 당연히 중국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 새로운 흐름은 비트코인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뿐만 아니고 한국, 일본, 지금 다양한 선진국들이 존재하는데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이번에 이 100만 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요, 비트코인의 매수는요
각국 정부의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겠지. 캐시 우드의 말처럼 비트코인은 슈퍼 고속도로다. 380만 달러 간다. 한 개당 가격이. 이 380만 달러가 한 개로 50억 원이죠. 지금부터 50배나 오를 가능성이 캐시 우드에 따르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 결국 각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매집에 대한 열을 올린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 펌핑의 주체는 일반적인 세력이 아니고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이러한 선진국들이 비트코인의 매수를 시작할 것이니까요. 그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요 아직 9위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은보다도 낮고요. 아람코 거대 회사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 회사지만 이러한 회사들의 시가총액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물론 거대한 기업이지만 일개 한 기업의 시가총액만큼도 못하다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뭐냐? 비트코인이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금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이러한 기업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예요. 시가총액이 무려 2억 원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천조 원도 되지 않아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보시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중국 비트코인 규제 완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중 경쟁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요 현재 이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 각각 사이좋게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 다 1% 남짓한 물량을 들고 있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자국 통화가 망한다면 비트코인으로 갈아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비트코인은 지금 자산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로버트 K 주니어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가 전략적 예비 자산으로 비트코인 100만 개를 구매한다는 계획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구매를 한다면 중국도 당연히 경쟁을 한다는 말이에요. 현재 코인판 순위를 보시면요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 솔라나, 4위 리플이죠. 우리가 이 4가지 코인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을 때 현재 전 세계 10위권에 있는 시가총액 중에 유일하게 포함된 코인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금과 은의 자산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주식이에요. 기업 가치죠. 그런데 이 코인판이 하나의 자산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이 10위권의 시가총액 중에 코인이 못해도 3개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 못해도 20위권 중에 못해도 5개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왜 그렇죠? 상위 20개 중에 기업만 하더라도요 무려 16개나 됩니다. 이 중에 코인은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코인 산업이 성장한다면 이 20위권 중에서도 전 세계 20개 자산 안에 드는 코인들이 5개는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이더리움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솔라나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리플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 4개 중에 1개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이더리움은 어때요? 이더리움은 안타깝게도 이 ETF의 영향력이 비트코인만큼 대단하지 않았어요. 전날에 1.63달러의 순유치를 벌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비교한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7월 25일 기준으로 얘가 ETF를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유치를 벌어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순유입을 벌어주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사실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어요. 현재 이더리움은 솔라나에 따라잡히고 있는 실정이죠. 이미 기술력이랑 모든 것들이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모든 면에서 더 완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뭡니까? 러시아 코인. 솔라나 뭐예요? 미국 코인이에요. 결국 이더리움은 나중에 솔라나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리플 어떠냐? 얘 미국 코인이죠. 얘가 지금 다시 도지코인과 시가총액의 차이를 2배 가까이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솔라나랑도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열심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런 리플 뭐예요? 미시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 2애니멀 쉐어스의 비트코인 ETF를 사고 있는데 이 아크 2애니멀 쉐어스 뭡니까? 이번 XRP ETF 출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 규제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2애니멀 쉐어스라는 거예요. 리플 현물 ETF 출시를 지금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곳이 2애니멀 쉐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플의 규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2애니멀 쉐어스는 리플 ETF를 출시시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이 2애니멀 쉐어스는 이미 유럽에 XRP를 출시시켰으니까요. 리플 ETF를 최초로 출시시킨 기관이 바로 이 2애니멀 쉐어스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중기 자산으로 삼는데 당연히 리플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국 코인이니까.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뭡니까? 현재 상위 20개, 전 세계 상위 20개 자산들 중에 당당하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코인 산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요. 그러면 현재 리플의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비트코인 시가총액 1800조 원, 이더리움 시가총액 500조 원, 이더리움까지는 그렇다 쳐. 솔라나 시가총액 100조 원, 리플의 시가총액 46조 원이에요. 그런데 상위 20개 자산들의 시가총액은요 700조 원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주식이 16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리플까지 포함이 안 될까요? 리플은 상위 4개의 종목인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충분히 700조 원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리플의 현재 시가총액 얼마예요? 46조 원. 그럼 앞으로 뭡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15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코인 산업이 성장을 한다면요. 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판이 이 주식판처럼 똑같이 성장한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트럼프가 7월 27일 내슈빌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선언할 것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현재 1억 원 돌파가 문제가 아니고요. 10억 원 돌파가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캐시우드의 말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50억 원 갈 것이고요. 비트코인이 50억 원 간다면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가격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